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또 K리그 1의 정규 라운드 중 3분의 2가 종료됐습니다. 22라운드가 종료가 됐고 이제 23라운드를 향해 다가가는데요. 더운 날씨 하지만 경기는 타이트합니다. 과연 어떤 경기들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제가 여러분들 간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라운드 리뷰하고 바로 프리뷰까지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2년 즈음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 해에도 제가 리뷰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간격이 적을 땐 프리뷰 앞에 리뷰를 간단하게 경기 결과 보고 베스트 11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22라운드 경기 결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수원FC는 광주FC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뎁스를 충분히 채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김천과 대구의 경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버티는 힘이라는 걸 김천 상무가 또 득점을 통해 보여주면서 3대2 승리를 가져갔고요. 강원과 대전의 경기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것이 잉글랜드 정신이 아니라 강원의 정신이라는 걸 모재현 그리고 김건희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포항과 전북의 경기에 지금의 전북을 이길 수 있는 팀이 없다라는 걸 전북이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제주와 안양의 경기, 제주의 유쾌한 반란 이제 시작이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과 울산의 경기, 안데르손이 있어야 했던 이유, 이것을 아주 안데르손 그리고 그 주변 동료들이 잘 보여줬습니다. 지난 라운드 베스트 11은 지금 다음과 같습니다. 늘 4-4-2로 뽑아드렸고요. 강현무 키퍼에 김진수, 김강산, 홍정호, 김태환, 윌리안, 루안, 이탈로, 페드링요, 박상혁 그리고 링가드 선수인데요. 조금 더 뽑고 싶은 선수들도 있었습니다만 밸런스나 이런 거 생각해서 이렇게 뽑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22라운드까지의 현재 순위 보고 계십니다. 전북 현대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밑은 꽤나 빡빡합니다. 대전, 김천, 서울, 포항, 광주, 울산, 강원, 제주, 안양, 수원FC 그리고 대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2위부터 10위까지의 승점 차가 12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4경기 차인데요. 이게 커 보이기는 하고 실제로 후반기 갈수록 커지겠습니다만 꽤나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는 적은 점수 차다. 그리고 그것에 2위와 12위 사이의 점수 차가 12점인데 2위와 1위 사이의 점수 차도 12점이라는 거. 지금 전북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2라운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라운드 경기 목록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항과 수원FC, 두 번째 경기는 광주와 김천 상무, 이어서 안양과 대구, 울산과 대전, 제주와 서울, 전북과 강원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경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7월 22일 화요일 19시 30분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벌어지는 포항 스틸러스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우선 포항 스틸러스부터 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순위는 5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아쉬운 패배의 연속입니다.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었던 포항 스틸러스는 내리 3실점을 하면서 역전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3연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또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특히나 매진이 됐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 경기의 패배가 더욱더 아쉬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러한 아쉬움도 이 선수 바로 기성용의 강렬한 데뷔전으로 어느 정도는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기성용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바로 경기에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플레이들은 앞으로 이 기성용 선수가 포항에서 뛸 경기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줬다는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끝이 아니어도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포항 스틸러스는 완델손, 김종우, 조성욱, 백성동 이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베르단 선수의 다이렉트 퇴장 징계는 이번 경기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원정을 떠나오는 수원FC 보겠습니다. 수원FC의 현재 순위는 1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보강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던 수원FC, 영입생이 자리를 잡으면서 좋은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 수원FC가 후반전에 들어오는 윙어가 김경민이다. 정말 엄청난 발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전들을 잘 만들어내면서 수원FC가 끝까지 에너지 레벨을 조금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됐었고 수비진이나 공격진이나 미들진에서 여름 인적 시장 기간 동안 굉장히 착실하게 보강을 했던 수원FC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쓰리톱이 구성됐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요. 지난 경기에서는 윌리안, 지동원, 안현범이었지만 윌리안, 사박, 안현범으로 이어진다면 조금 더 빠르고 좋은 공격진이 만들어질 것 같고 사박의 폼만 조금 더 올라온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윤빛가람 선수 이외에는 크고 작은 부상은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징계도 해당 사항이 없는 수원FC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 저는 키플레이어는 인앤아웃으로 좀 테마를 좀 잡아봤습니다. 포항으로 들어온 기성용, 그리고 그러면서 포항에서 수원FC로 이적한 한찬희 선수인데요. 두 선수 모두 삼선 미드필더로 뛰고 있고 각 팀에서 이적하자마자 또 바로 경기를 뛰게 됐습니다. 뭐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이어져 있는 이적입니다. 한찬희 선수도 삼선이고 기성용도 삼선이고 플레이 스타일이 어 정말 거시적인 시작에서 보면 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포항 입장에서는 굳이 두 명의 선수를 모두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었고 수원FC는 한찬희 같은 유형의 선수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두 명의 선수 이번 경기에서 어떤 활약 펼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과 수원FC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7월 22일 화요일 19시 30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광주FC와 김천 상무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광주FC부터 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순위는 6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아쉽게 무너진 수비입니다. 아사니 선수의 선취골로 앞서 나갔던 광주FC지만 5분 동안 2개의 실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동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광주FC인데 결국은 패배를 하면서 아쉬움을 삼킨 채 광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광주 홈팬들을 위해서 꼭 승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특정 팀에 대한 선호라기보다는 지금 광주 혹은 전라도 지역이 굉장히 수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이 시민 구단인 광주FC가 좋은 경기력을 해서 그리고 승리를 한다면 더 좋겠죠. 광주 시민분들에게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조금 더 시민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시민구단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김진호 선수와 이민기 선수가 입은 부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수가 부상에서는 자유로운 상황이고요. 징계는 해당 사항 없는 광주FC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김천 상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역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되면서 끝까지 선수들이 뛰었고 그러면서 수사불패의 정신이라는 김천 상무의 어떤 모토가 상당히 잘 살아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기종 선수가 득점했던 그 모습은 정말 김천이 끝까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끝까지 피지컬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도 김천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 최신기종, 원기종 선수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득점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원기종의 활약이 후반기에는 조금 더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김천 상무는 박찬용 선수를 제외하면 출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상은 없고요. 징계도 해당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이 역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의 키, 터져라 승리할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잡아봤습니다. 두 국내 공격수인데요. 광주에서는 신창무 그리고 김천에서는 원기종 선수입니다. 신창무 선수는 득점을 했을 때 팀에게 승리를 가져가줄 확률이 꽤나 높은 선수고요. 원기종 선수 역시 김천 9기였나요? 어쨌든 그 6월 중에서 7월까지 전역했던 선수들이 빠지고 나서 그전부터 원기종 선수가 상당히 본인의 득점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선수 중에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터지는 선수가 팀을 승리로 이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광주와 김천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역시 7월 20일 화요일 19시 30분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FC 안양과 대구FC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FC 안양을 보겠습니다. 안양의 현재 순위는 10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3연패 그리고 강등권입니다. 최근 안양의 축구를 보면 사실 목적성이 잘 안 보입니다. 3연패 그리고 순위 하락의 이유가 이곳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라인업을 봤을 때 안양이 제주전 이후에 또 대구전까지 대비해서 라인업을 구성했다는 생각도 일부 들기는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패배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에두아르도를 특히 보면 활용도가 좀 애매합니다. 미들에서 삼선은 토마스가 좀 더 낫고요. 측면에서는 야구가 좀 더 낫기 때문에 권경원 선수와 토마스가 들어온 4-4-2 내지는 4-2-3-1 라인업이 빨리 갖춰져야 안양이 조금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에두아르도 역시 본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조금 더 맞는 역할을 준다면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박종현 선수가 부상이고요. 마테우스 선수의 다이렉트 퇴장 징계는 이 경기까지 또 이어집니다. 이어서 원정팀 대구FC 보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순위는 1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아직 버티는 힘이 부족합니다. 먼저 2점을 앞서고도 대구는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경기력 자체는 김병수 감독의 부임 이후에 월등히 좋아졌습니다만 이제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좀 힘든 시간이고 힘든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끝까지 버티는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리그에 끝까지 버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구는 조금 더 절박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뛰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주공 선수가 그래도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김주공 선수는 병수볼의 핵심으로 충분히 자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 몇 경기 동안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다면 선수 자신감도 올라가고 대구의 공격력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김진혁 선수와 박대훈 선수가 출전이 다소 어려운 부상을 입은 가운데 다행히 징계는 해당 사항 없는 대구FC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역시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2선에서 힘을 불어넣어야 할 선수 2명을 뽑았습니다. 안양에서는 최현우, 대구에서는 김주공 선수인데요. 이 2명의 윙어는 본인만의 스타일로 공격 포인트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실제로 직전 경기들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최현우와 김주공 선수 중에 어떤 선수라도 톱이나 어떤 여러 본인들의 공격진의 핵심 선수들을 잘 도와주는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팀의 기여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그걸 조금 더 잘 해낼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양과 대구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7월 23일 수요일 19시 30분 울산 문수에서 벌어지는 울산 HD와 대전 하나 시티즌의 경기입니다. 일단 울산 보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순위 7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울산은 축구를 못합니다. 전술감을 전혀 못 잡고 있는 코칭 스태프, 그리고 무슨 생각을 갖고 뛰는 건지 모르겠는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은 잘합니다. 그리고 울산에 못하는 선수는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축구를 못한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잘하는데 팀적으로는 못한다?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울산이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고 뭘 하려는지 모르겠고 뭐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지금 축구적으로 좋아 보이는 게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건 해조 축구를 했으면 했지 차라리 좀 감독이 머리를 안 쓰는 게 오히려 낫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울산을 제가 서울대 울산 경기 직접 가서 봤는데 와,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경기를 하다가 경기가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말컹 선수도 좀 감독을 위해 희생된 경향이 있는데요.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말컹 선수 몸이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움직이는 거 보면 오히려 지금 뛰었을 때 무릎이 좀 더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컹 선수 현재 몸이 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감독이 좀 본인을 위해 부상 위험을 많이 감수시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울산은 생각을 하고 축구를 해야겠습니다. 이어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선수는 현재 윤종규와 엄원상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고요. 고승범 선수 역시 누적 경고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이 어렵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대전 하나 시티즌을 보겠습니다. 대전의 현재 순위는 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6경기 연속 무승 중입니다. 최근 대전을 보면 극 후반에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를 잘 하고도 특히 10명으로 싸워서 11명을 상대로도 잘 하고도 마지막에 결국 실점을 내리 허용을 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직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팀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울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은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조직적으로 좀 더 맞춘다면 훨씬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황선홍 감독이 잘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어디서 맞고 다닐 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은 국대급 자원들이 즐비하고요. 측면 수비도 대표팀 레벨이고 중앙 미드필더도 대표팀 레벨이고 이런 축구를 보여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조금 더 집중해서 좋은 경기력을 펼쳐줘야겠습니다. 경기 미출전 선수는 현재 밥신과 김승대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어렵고요. 구택 선수 역시 이번 경기까지 다이렉트 퇴장 징계로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이고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작지만 강하다로 뽑았습니다. 이 두 선수는 신장은 다소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단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인데요. 울산의 이진현 그리고 대전의 김현욱입니다. 대전에게 이진현 선수는 어떤 의미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명의 선수가 또 2선 혹은 중앙에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들이 확실히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이 선수들의 어떤 플레이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과연 어떤 경기 펼쳐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산과 대전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7월 23일 수요일 19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제주 SK와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제주 SK를 보겠습니다. 제주의 현재 순위는 9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드디어 한 단계 올라선 제주입니다. 홈에서 안양을 잡고 드디어 강등권 순위 탈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첫 경기부터 좋았던 페드링요 선수의 2개의 도움, 이것이 제주의 상승세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기는 비단 한 경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주가 이번 시즌 치러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승리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남태희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태희 선수가 2선에서 불어넣어줬던 어떤 능력들이 제주에게는 꽤나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누적 경고로 인해서 이번 경기를 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오재혁 선수가 지난 경기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는데 과연 이 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김재우 선수가 부상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태희 선수는 누적 경고로 인해서 이 경기 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서울 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순위 4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안데르손 합류 효과입니다. 어딘가 답답했던 공격에 굉장히 새로운 활로가 하나 뚫어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치러질 경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이 증폭되고요. 이 경기를 제가 직접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서울이 분명 또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가 약간씩은 좀 더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클리말라 선수가 전반전 그리고 후반 초반까지 보여줬던 것보다 둑스가 최근에 활약이 좋으니 둑스를 톱에 놓고 왼쪽에는 정승원 선수가 들어가고 중원에 안데르손의 프리롤로 오른쪽에는 문선민 선수 이렇게 해서 구성해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링가드 선수를 어디다 놔야 될지 좀 애매해지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좀 조정을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건 김기동 감독님께서 저보다 잘 알 거니까요. 넘어가고 김두성과 김진수가 이번 경기 뛸 수가 없습니다. 울산전에 경고를 받으면서 두 선수 모두 경고가 누적돼서 출전 정지가 됐는데요. 백4 중에 왼쪽에 이제 김진수, 김두성이 있었던지라 또 왼쪽 파트가 날아가 버렸다는 게 서울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이상민, 이한도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어렵고요. 김주성, 김진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적 경고로 인해 출전이 어려운데 왼쪽 파트의 백4를 누가 구성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측면 공격의 선봉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주는 페드링요, 서울은 안데르손인데요. 이 두 명의 선수, 제가 직전 경기에서도 키플레이어로 뽑았었는데 이번 경기 역시 키플레이어로 뽑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능력 갖고 있는 선수들이고 바로 또 첫 경기부터 바로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또 이런 선수들의 플레이는 어디 가지 않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이 경기에서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와 서울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 19시 30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전북 현대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전북을 보겠습니다. 전북의 현재 순위는 누가 뭐래도 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21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2대 0의 점수차도 특히 그게 포항이어도 전북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전북을 잡으려면 뭘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이것이 포획 감독이 용병술에서 조금 더 기반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포획을 구시대적이다라고 깠던 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글쎄요. 저는 오래 가고 싶어서 좀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승우와 권창훈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선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는 이 두 명의 선수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는데 드디어 또 시동이 걸리면서 이승우 선수는 또 득점, 권창훈 선수는 도움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이 두 명의 선수가 전북의 뎁스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또 잘 보이기 시작했던 게 전북에게는 또 다른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한국영 선수가 부상이 있고요. 티아고 선수는 뭐 모두가 아시는 그 화장실 갔다 오면서 누적 경고로 인해서 이 경기 뛸 수 없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원정팀 강원을 보겠습니다. 강원의 현재 순위는 8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강원의 회복 탄력성도 전북만큼이나 꽤나 강합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추가 시간 연속골을 강원이 보여줬고요. 이 경기는 강원의 전력이 정말 많이 올라왔다는 걸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군대에서 돌아와서 들어온 김대원, 그리고 서민우, 모재현 이 세 명의 선수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좋은 조직력을 보여줄 것 같아서 앞으로가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강원은 전북에게는 기억이 꽤 괜찮습니다. 최근 10경기 전적에서 7승 3패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록 직전 경기에는 3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북을 상대로 강했다는 걸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안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강원은 열심히 또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강현구와 강준혁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어려운 걸 제외하면 징계는 해당 사항이 없는 강원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이고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의 키, 저는 늘 중요했던 건 측면 공격이었다라는 말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전북에서는 전진우, 강원에서는 김대원인데요. 뻔한 픽이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 두 선수는 뭐 워낙 이미 또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활약을 그냥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북과 강원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2라운드 간단한 리뷰 그리고 23라운드 프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간격까지 좀 타이트해 버리니까 선수들 좀 힘들 거고 관중들도 힘들 거고 좀 여러모로 쉽지 않은 또 상황이 되는데요. 저는 22라운드에서는 서울과 울산의 경기를 보러 갔다 왔고요. 23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안양과 대구의 경기를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서 경기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선수단도 부상 없이 또 경기 잘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